입춘이 지나고도 계속될 것 같던 한파가 조금은 기세가 꺾인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계절에 떠나기 좋은 힐링 여행지로 전라남도 여수와 순천을 소개해드립니다. 어떤 곳들을 만나볼 수 있을지 황익수 여행 작가와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작가님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가님께서는 전라도 지역 여행도 참 많이 다녀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곳 어디가 있을까요? 사실 전라도 같은 경우는 제가 참 좋아하는 지역인데 네. 이 전라도는 먹거리가 너무 맛있어서 이제 제가 다닐 때마다 너무 즐겁게 다니는 그런 여행지입니다. 사실 이런 여행지 중에서 저는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곳이 이 전라남도 신안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은데요. 신안 같은 경우는 이 무안하고 이 그 목포에서 서쪽 바다 쪽으로 떨어져 있는 이 섬으로 이루어진 곳인데요. 섬이 1004개가 있다고 해서 천사섬으로 불리기도 하는 곳입니다. 섬으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까 배로 이동해야 되는 곳도 있고 다리로 이렇게 그 연결이 되어서 차량으로 이동이 가능한 곳도 있는데요. 이 신안 여행을 처음 가신다면 차량으로 이동할 수 있는 곳을 좀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곳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그 퍼플섬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요. 여기 워낙 유명하죠. 맞습니다. 퍼플섬이라는 이름답게 온통 이제 그 퍼플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에 아름답다 보니까 해외 언론 CNN에서 그 극찬한 그런 여행지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곳 같은 경우는 입장료 5,000원이 있는데 보라색 의복을 착용하고 가신다면 네. 무료로 입장하실 수가 있습니다. 무조건 입고 가야겠어요. 예, 뭐 티셔츠도 괜찮고 모자도 괜찮고 가방도 괜찮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이 무료로 가보실 수도 있고 추가로 저는 여기 그 신안 외에도 순천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이 순천 같은 경우는 잠시 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기대됩니다. 자, 오늘은 전라도의 여행지로 유명한 여수와 순천을 소개해 드릴 텐데요. 먼저 엑스포와 밤바다로 유명한 도시죠. 여수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먼저 여수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에서 가장 유명한 곳을 하나 꼽아봐라 라고 하면 오동도를 꼽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떤가요, 작가님? 말씀하신 대로 여수여행에서 그 오동도를 빼고 말씀을 드리기가 좀 힘들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 오동도 같은 경우는 한려해상 국립공원으로 지정되기도 한 곳입니다. 사실 이 오동도 이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고 조금 걸어가야 되는 곳인데요. 도보로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소요가 되고 자전거 대여도 가능해서 이 자전거를 타고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걷기가 좀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동백열차라고 하는 것이 있어가지고 이 동백열차를 타고 편안하게 이동하실 수가 있는데요. 오동도에 도착하면 약간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는데 그 오동도 위쪽으로 올라가시면 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오동도에서 가장 유명한 게 이 동백꽃인데요. 동백꽃 같은 경우는 이제 겨울에 피기 시작해가지고 2월부터 한 4월까지 이제 그 걸쳐가지고 꽃이 피는 그런 동백나무가 있습니다. 네. 이 동백나무 군락지가 안쪽에 이렇게 조성되어 있는데 거기 데크길이 굉장히 편안하게 이제 설치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산책하면서 동백나무 그렇게 즐기기도 좋고요. 사실 이 동백꽃 같은 경우는 동백나무가 사철나무이기도 하고요. 잎사귀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그 동백나무 그 숲에 들어가면 굉장히 조금 약간 포근하고 아늑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곳 이제 둘러보면서 꽃도 조금 겨울에 구경하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되는데요.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가면 굉장히 좀 특이한 지형이 하나 나옵니다. 그 용이 이렇게 지나가서 이렇게 굴을 만들었다고 하는 그 용굴이 있는데 네. 거기 전망대가 있어서 그렇게 이제 용굴도 한번 구경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동도에서 가장 위쪽 정상으로 가시면 이 오동도 등대가 또 나옵니다. 네. 이 오동도 등대에는 실제로 올라갈 수 있어서 오동도 그 등대에 올라가서 여수 앞바다를 이렇게 조망도 하고 이렇게 둘러보실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한 바퀴 둘러보고 뭐 그 용굴까지 보고 하는 데는 한 2시간 정도 소요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수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바로 이 노래 아닐까 싶어요. 여수 밤바다. 그렇잖아요. 네, 맞습니다. 여수의 바다, 낮과 밤 어떻게 다를까요?
네, 사실 여수는 뭐 낮에 가도 좋고 밤에 가도 좋은데 빠질 수 없는 것이 여수 밤바다입니다. 그럼요. 말씀하신 그 여수의 그 밤바다의 아름다움을 노래한 노래도 있고 밤바다를 즐길 수 있는 제가 스팟 하나 소개를 해드리면 좋습니다. 하멜등대를 찾아가시면 됩니다. 이 하멜등대를 찾아가시면 여수의 그 낭만을 느낄 수 있는 그 밤바다를 제대로 볼 수 있는데요. 하멜등대 같은 경우는 빨간색 등대로 되어 있어서 낮에 가도 이렇게 사진 찍기도 좋고 밤에도 조명이 잘 되어 있어서 이곳에서 사진도 찍고 여수 밤바다도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멜등대 같은 경우는 사실 이 하멜등대가 왜 하멜등대일까 하고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보니까 그 하멜 표류기에 나오는 하멜이 우리나라에서 마지막에 그 머물던 지역이 여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곳에 그 하멜등대가 이렇게 이름이 붙었다고 하는데 하멜등대 그 앞쪽으로 한 100m 정도 가시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낭만 포차거리가 이렇게 쭉 줄지어 있습니다. 아, 여기가 거기군요. 예, 그래서 여기서 뭐 해산물이랑 이렇게 그 뭐 술 한잔 할 수도 있고 포장마차에서 굉장히 분위기 있게 이렇게 데이트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그 포장마차에서 맛있는 해산물도 드시고 뭐 술도 한잔 하시고 하고 바로 앞에 이제 네. 그 여수 밤바다를 좀 보시면 되는데 여수 밤바다에 유람선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타이밍이 잘 맞으면 이 유람선에서 불꽃놀이를 합니다. 아, 불꽃놀이까지.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유람선을 이제 타신 분들을 위해서 불꽃놀이를 하는 거긴 한데 거기 포장마차 바로 앞에서 항상 불꽃놀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타이밍 잘 맞추면 또 좋은 추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뷰가 너무 좋겠는데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수 밤바다를 또 즐길 수 있는 이 포인트를 하나 말씀드리면 그 여수 해상 케이블카가 있습니다. 이거 케이블카는 돌산공원에서 자산공원을 이제 오고 가고 하는 이 케이블카인데 여수 앞바다를 이렇게 위로 가로질러서 가는데요. 거북선대교하고 돌산대교까지 이렇게 조망이 가능해서 굉장히 아름다운 야경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방금 화면으로 나가기도 했는데 네. 밤에 탈 수 있는 줄은 몰랐어요. 네, 밤에 야경까지 이렇게 즐길 수 있다 보니까 밤바다도 구경하시고 이 아름다운 이 거북선대교라든지 돌산대교도 보시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수에서 또 가봐야 할 관광지 중에서 예술랜드라는 곳이 있더라고요. 네. 이제 이곳에 가면 예술 작품 관람부터 체험까지 이렇게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라고 하던데 소개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여수에서 또 인기 많은 여행지 중에 한 곳이 말씀드린 그 여수 예술랜드인데요. 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SNS에서 굉장히 그 핫한 여행지입니다. 다양한 예술 작품들을 구경할 수도 있고 트릭 아트나 미디어 터널 같은 이 체험도 가능하고요. 심지어 이곳에는 숙박도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종합 리조트로 보시면 되는데 이곳에 가시면 꼭 가보셔야 하는 곳이 그 굉장히 큰 마이다스 손이라는 그 포토존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그 굉장히 큰 그 거인의 손 같은 곳이 있는데 이곳에서 올라가서 사진도 찍을 수 있고 전망대로 손 위로 올라갔어요? 예, 손바닥 위로 올라가서 네. 뭐 사진도 찍을 수 있고 그리고 이쪽 전망대다 보니까 그 여수 바다를 이렇게 조망이 가능하기도 하고요. 그 마이다스의 손 앞으로 이제 이 조각공원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그 조각 작품들이 아기자기하게 이렇게 잘 조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산책하면서 뭐 사진도 찍고 예술 작품 구경도 하고 이런 재미도 있고요. 그리고 예술랜드에는 그 바다 위 절벽에 이렇게 세워져 있는 리조트인데 절벽에서 이제 커다란 그네를 타고 탈 수 있는 이런 그네가 있습니다. 굉장히 이제 좀 스릴 있는 그런 그네가 이제 스윙이라고 하는 이 그네가 있는데요. 이런 그네도 탈 수 있고 100m의 그 투명 강화 유리로 된 이 바닥이 강화 유리로 돼가지고 굉장히 좀 스릴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뭐 걷거나 아니면 짚라인을 타거나 할 수 있는 그 오션 스카이워크라고 하는 이런 체험 액티비티도 즐길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야외 공간인데 네. 트릭 아트존이라고 또 실내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거든요. 여기는 뭐 간단한 연출을 통해 가지고 특별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그 공간도 있다 보니까 이렇게 코스를 해가지고 즐길 수 있는 여수 예술랜드 가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복합 예술 공간이네요. 네, 맞습니다.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여수의 명소는 고소동 천사 벽화마을입니다. 좀 겨울 풍경 속에선 보기 드물게 굉장히 여러 색으로 칠해진 알록달록한 이 낭만이 있는 곳이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곳에서는 또 어떤 모습들을 우리가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그 고소동 이 천사 벽화마을 같은 경우는 아기자기한 이제 벽화들을 이제 구경하면서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여행지인데요. 이 벽화가 그냥 이제 벽화 그림만 뭐 단순한 그림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야기를 담고 있는
있는 그런 벽화 마을입니다. 오. 이 고수동 같은 경우는 여수에서 가장 오래된 그 마을인데 나지막한 언덕에 자리하고 있어서 그 언덕으로 올라가면서 벽화도 구경하고 그다음에 어떤 여수의 그 거북선 대교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조망이 가능하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여수 아래쪽에 그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군사를 지휘했다고 알려진 이 진남관이라고 있는데요. 네. 진남관에서 시작해서 이 골목 이제 다니면서 이제 벽화를 구경할 수 있습니다. 총 7개 구간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 해양에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그려져 있고요. 여수 지역의 문화라든지 역사 그리고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도 이렇게 스토리텔링으로 이렇게 벽화 마을이 조성되어 있어서 이런 것들을 좀 둘러보시기도 좋고 그다음에 전망대까지 올라가시면 잠시 좀 쉴 수 있는 이렇게 쉼터가 갖춰져 있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서 좀 땀도 좀 식히시고 네. 멋진 전망도 좀 보시고 이제 근처에 또 예쁜 아기자기한 카페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그 카페에서 잠시 좀 앉았다 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에 올라가면 또 카페가 있는 거군요. 예,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이 또 여수에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과 함께 가면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은데 여기서는 또 어떤 볼거리, 또 즐길거리가 있을까요? 맞습니다. 여기 아이들과 같이 여수 여행을 하신다면 꼭 가보셨으면 하는 곳이 이곳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입니다. 네. 이곳 같은 경우는 생물을 직접 관찰할 수도 있고 어떤 수산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알아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요. 딱딱한 이런 자료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이제 어패류나 바다 생물을 직접 만져보고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형 전시로 되어 있어서 아이들이 상당히 흥미롭게 이렇게 둘러볼 수 있고요.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게 좋은 게 수중 터널 같은 그런 아쿠아리움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다양한 해산물을 직접 보고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퀄리티의 그 아쿠아리움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좀 그 전에도 다녀오긴 했었는데 네. 서울에 뭐 이제 아쿠아리움에 가면 한 3만 원 뭐 이렇게 줘야 되거든요. 만져보려면? 이게 입장료만요. 네네네. 근데 이게 할인 받아서 2만 원 뭐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곳 같은 경우는 성인 기준 3,000원에 입장이 할 수가 있어서 굉장히 고퀄리티의 전시를 저렴한 가격에 갈 수 있다 보니까 굉장히 만족할 만한 그런 여행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로 만지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는 또 가면 만질 수가 있어서 그렇죠. 좋을 만질 것 수 있는 같아요.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고 네. 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에 가시면 꼭 같이 가보셨으면 하는 곳이 있는데 바로 앞에 그 건물 바로 앞에 자그마한 해수욕장이 있습니다. 오. 여기 그 무술목 해변이라고 있는데요. 이곳이 특별한 게 좀 자그마한 해변이긴 한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알고 있는 그런 그 백사장으로 되어 있는 곳이 아니고 이 몽돌 해변으로 되어 있습니다. 돌로. 예. 그래서 이제 그 파도가 왔다 갔다 할 때마다 이 몽돌이 달그락달그락 거리는 찰싹. 그런 네. 소리가 들리거든요. 근데 정말 이 매력적인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어서 이 전라남도 해양수산과학관하고 이 무술목 해변을 묶어가지고 같이 가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여수 여행지는 바로 이순신 공원입니다. 이순신 공원 주변에는 이 좌수영 음식 문화의 거리라고 해가지고요. 먹거리가 이곳에는 굉장히 풍성하다라고 하더라고요. 맛집들도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데 함께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여수 여행의 그 중심이 바로 이곳 이순신 광장이 아닐까 하는데요. 이순신 광장에 가면 이름대로 이순신 커다란 이순신 그 동상이 세워져 있고 네. 그 옆에는 또 거북선을 이렇게 그 모형을 이렇게 만들어놨습니다. 거북선은 상당히 크게 이제 그 만들어놨는데 바깥에서만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안에도 실제로 들어가 볼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가면 그 과거에 실제로 그 이제 왜군들이랑 어떻게 싸웠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역동적으로 이제 표현해 놓기도 했고요. 해서 이제 그 이순신 장군 동상도 보고 거북선도 조금 둘러보고 그 다음에 이제 좀 먹거리를 좀 찾아보시는 걸 추천해 드리는데 네. 이 주변에 맛집들이 정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만 딱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릴 곳은 이 그 통만두집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그 만두, 그 군만두하고 네. 칼국수가 정말 기가 막히게 맛있는 곳입니다. 오. 이 면발, 칼국수 면발은 정말 쫄깃쫄깃하고 이 그 만두는 바삭바삭하고요. 네. 이 겉바속촉을 제대로 느껴보실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또 한 군데 소개를 해드리면 여수 가서 안 먹고 오면 좀 서운한 그런 딸기 모찌집이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딸기 모찌집이 유명한가 봐요. 늘 있더라고요. 예, 여기 여수에서 굉장히 유명한 그 딸기 모찌집이 있는데 네. 이곳에서 딸기 모찌도 좀 드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줄을 서서 이제 포장해 오는 김밥 맛집이 있거든요. 바다김밥이라고 있는데 이곳에서 꼬마김밥을 포장해서 이제 드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그 이순신 광장에 그 여수당이라고 있는데 여기는 쑥 아이스크림하고 이 바게트 버거가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드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렇게 먹거리가 다양해서 그 네. 이순신 광장에 가실 때는 배를 좀 비우고 가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어떤 음식을 제일 좋아하실까요? 김밥을 좋아하시지 않았을까. 네. 든든하게.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소개해드릴 지역은요. 자연 친화적인 여행지, 전라남도 순천입니다. 이곳에는 어떤 매력적인 관광지들이 있는지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다음은 전라도 여행지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죠. 순천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순천은 가을, 겨울철에 더욱더 이렇게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것 같거든요. 먼저 순천의 대표 관광지이죠. 순천만 국가정원으로 먼저 가보겠습니다. 네, 그 순천만 국가정원은 우리나라 1호 국가정원으로 이제 그 지정된 곳인데요. 국가정원이라는 이름답게 정말 넓은 부지에 굉장히 쾌적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순천만 국제정원은 2013년도에 그 개최된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를 그 준비하면서 이렇게 조성된 그런 곳인데요. 박람회가 폐막하고 순천만 정원이라는 이름으로 영구 그 개장을 했었는데 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2013년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10년 만에 다시 개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2013년에 순천만 2023년에 순천만 국제정원 박람회가 열렸는데 사실 제가 여기 그 홍보대사를 하면서 오. 2023년에만 몇 번을 갔을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많이 다녀왔었거든요. 네. 해서 여기 그 우리나라에 다닐 때마다 이렇게 아름다운 정원이 있었구나 하고 이제 그 느끼기도 했던 곳인데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미국이나 중국, 일본 그리고 미국, 뭐 네덜란드 이런 그 국제 정원을 재현해 놓아가지고 마치 세계 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드실 수 있고요. 네. 워낙에 넓다 보니까 이 정원을 이렇게 순회하는 그 관람차가 있습니다. 네. 이 관람차를 타고 내가 원하는 지역에 내려서 거기서 좀 구경하시다가 다시 관람차를 타고 또 다른 지역에 가서 또 이제 구경하시고 이렇게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워낙에 넓고 볼거리가 많다 보니까 최소 반나절은 잡고 가셔야 된다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순천만 국가정원과 또 다른 매력을 갖고 있는 곳이 바로 순천만 습지잖아요. 네. 이곳에는 이제 가면은 철새들의 모습을 또 볼 수가 있고 또 다양한 생태를 온전하게 보존을 하고 있는 친환경적인 여행지다라고 하더라고요. 자, 이곳에 가면 또 우리가 어떤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네, 사실 그 예전에는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네. 순천만 습지하고 각각 입장을 해야 했습니다. 따로. 예, 근데 지금은 무인궤도 열차가 있어가지고 네. 스카이큐브라고 하는 무인궤도차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를 타면 순천만 국가정원하고 순천만 습지를 이렇게 오고 가고 같이 볼 한 수가 번에 있습니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 같이 이제 저기 둘러보실 수 있는데. 순천만 그 습지 같은 경우는 저는 한 3가지 포인트를 잡고 구경을 하시면 굉장히 조금 많이 느끼실 것 같은데. 좋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갯벌하고 다음으로 이제 갈대. 네. 세 번째로 이제 말씀하신 철새 이렇게 그 3가지 컨셉을 보고 이제 생각하면서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갯벌 같은 경우는 그 순천만 습지가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등재가 되었습니다. 그만큼 지금 자연 환경이 잘 되어 있고 우리 후세에 이렇게 그 잘 보존해서 물려줘야 되는 그런 그 자연유산인데 갯벌 같은 경우는 자세히 보면 뭐가 이렇게 통통 튀기도 하고요. 네. 뭔가 빠르게 지나가기도 합니다. 이 통통 튀는 거는 짱뚱어고. 짱뚱어. 예, 빠르게 지나가는 거는 이제 칠개라고 하는 이제 자그마한 꽃게인데요. 네. 이게 재밌는 게 이제 칠개가 갯벌에다가 집을 이렇게 지어놓습니다. 네. 그 굴을 파가지고 이렇게 그 집을 지어놓으면 짱뚱어가 그 집을 뺏는데요. 헤쳐놓는 거군요. 예. 그래서 자기가 이제 거기 들어가서 살라고 그걸 이제 뺐는데 칠개가 그냥 당하고만 있지는 않고요. 네. 짱뚱어랑 이제 싸우고 하다 보니까 칠개랑 짱뚱어랑 이제 그 갯벌에서 싸우는 게 그야말로 그 진흙탕 싸움이라고 이제 그 사람들이 이제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앙숙이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갯벌들 보면서 이제 구경할 수도 있고.
갈대 군락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게 이제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갈대 같은 경우는 가을 이후에 그 갈대꽃이 이렇게 예쁘게 피는데요. 네. 또 이제 그 가을 이후에 그런 갈대를 볼 수가 있고 말씀하신 그 철새들이 네. 이제 가을 이후에 이렇게 날아오다 보니까 이 워낙에 그 순천만 습지가 자연이 이제 잘 그 보존이 되어 있고 조성이 되어 있어서 철새들이 굉장히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겨울에 가면 야 머리 위로 그냥 그 이 철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장관을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그 구경하셔야 되는 게 이제 그 데크길이 이렇게 조성되어 있어서 데크길 네. 따라서 그런 것들을 구경하시면 되는데요. 가장 안쪽에는 용산 전망대라고 있습니다. 그 전망대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언덕으로 되어 있어서 좀 편한 신발을 신고 가셔야 되는데 네. 그 순천만의 아름다운 자연도 거기서 이제 전망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노을 질 때 또 이곳에서 또 노을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노을 질 때 맞춰서 가시면 또 인생 그 명소로 남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곳 같은 경우는 순천만 습지는 이렇게 야외 공간만 있는 것도 아니고 전시관이나 이런 것도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까지 같이 구경하시려면 대략 한 3시간에서 4시간 정도는 잡고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일단 길게 잡아야겠네요. 네, 굉장히 커서요. 네, 또 멋진 풍경을 자랑하는 이 순천의 관광지 중 한 곳이 바로 나간읍성인데요. 이곳도 이제 국가유산으로 지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매년 이제 많은 관광객들이 찾아온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여긴 또 어떤 볼거리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이 나간읍성 같은 경우는 사적으로 지정되기도 한 곳이고요. 네. 서산의 해미읍성하고 고창의 고창읍성하고 함께 우리나라 3대 읍성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이곳에 가시면 진짜 어떤 조선시대에 온 게 아닐까 하고 생각이 들 만큼 굉장히 이색적인 풍경을 느낄 수 있는데 네. 한 290여 채의 집들이 초가집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 근데 그냥 그 어떤 뭐 촬영장이나 세트장 이런 게 네. 아니고요. 실제로 사람들이 거주하고 살고 있는 그런 곳이거든요. 지금까지도 살고 거주하신 있습니다. 거예요? 오. 예. 그래서 이곳에서는 그 초가집에서 어떤 체험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 먹거리를 판매하고 있기도 하고요. 워낙에 이렇게 잘 보존되어 있다 보니까 이곳 같은 경우는 이 아이들과 같이 가족 여행으로 가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네. 그리고 나간읍성에 가시면 꼭 봐보셔야 하는 곳이 그 나간읍성이 이렇게 마을처럼 이렇게 조성이 되어 있는데 그 마을을 둘러싸고 있는 석성이 있습니다. 이 석성을 위로 실제로 올라가서 걸어볼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석성에서 이제 내려다보는 죄송합니다. 네. 석성에서 내려다보는 그 이제 초가집 지붕들이 네. 정말 아름답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 그 나간읍성에 가시면 체험도 하시고 석성을 걸어다니면서 그런 아름다운 풍경도 같이 봐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민속 박물관에 온 것 같아요. 화면 맞습니다. 보니까. 네. 네. 자, 순천에서 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좋아할 만한 곳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바로 드라마 촬영지라고 네. 하던데 어떤 드라마를 촬영을 한 건지도 좀 궁금하고 네. 다양한 볼거리 이곳에도 있을까요? 앞에서 조선시대 그 여행을 하셨다면 네. 이번에는 1960년대에서 80년대 구경을 할 수 있는 곳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네. 말씀드린 순천 드라마 촬영장입니다. 이곳은 서울 그 관악구 봉천동의 그 달동네를 재현한 곳인데요. 앞에서 저 나간읍성 같은 경우는 실제 주민이 이제 거주하는 곳이라고 하면 네. 여기는 드라마 촬영을 위해서 만든 세트장이거든요. 아. 그래서 사람이 실제로 살거나 뭐 하고 있지는 않은 곳인데요. 김수현 작가의 그 사랑과 야망이라든지 이병헌 님이 나온 그의 여름 그리고 뭐 제빵왕 김탁구 같은 다양한 드라마를 촬영한 그 촬영지이기도 해서 이런 드라마를 보신 분들이 이런 드라마 촬영장에 가시면 조금 더 흥미롭게 둘러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네네. 이 순천 드라마 촬영장은 1960년대에서 80년대까지 그 시대별로 해서 3개의 마을로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200여 채 집들이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저보다 윗세대 분들이 입으셨을 법한 이제 교복을 대여해가지고 안에서 이제 교복을 입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것도 있고요. 꼭 입고 다녀야지 또 좋을 것 같은데요. 그런 느낌이 있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사 먹었을 법한 이런 불량식품도 그쪽에서 팔고 있거든요. 달고나 있겠죠? 예, 그런 거 이제 사 먹는 재미도 있고. 네. 그리고 꼭 가보셔야 하는 곳이 또 이곳에도 한 군데 있는데 달동네 가장 위쪽에 가면 사랑의 종이라고 있습니다. 사랑의 종. 예, 사랑의 종을 이렇게 울리면 사랑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사랑의 종이 있는데 달동네 위쪽에 있다 보니까 조금 이제 숨이 차실 수 있는데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위에까지 한번 올라가 보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꼭 종소리를 치고 내려와야겠네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만나볼 곳은 바로 서남사입니다. 서남사는 이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이 될 만큼 역사적 가치가 워낙 높은 곳이기도 하잖아요. 이곳에 가면 또 우리가 어떤 풍경들을 맞닥뜨릴 수 있을까요? 맞습니다. 서남사 같은 경우는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된 곳이기도 한데요. 네. 592년에 그 창건돼 가지고 천년이 훌쩍 지난 천년사찰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만큼 볼거리도 많고 뭐 즐길 거리도 많은 사찰인데 서남사에 가시면 꼭 봐보셔야 하는 곳 몇 곳만 소개해 드릴게요. 네. 가장 먼저 서남사로 올라가는 길에 그 굉장히 아치형으로 된 무지개 다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바로 승성교라고 하는 다리입니다. 이 뷰를 보려고 그러면 계곡으로 조금 내려가야 되는데 이 그 계곡에서 이렇게 그 아치형 다리로 보면 뒤쪽으로 강선루라고 하는 이 누각이 있는데 네. 그렇게 바라보는 풍경이 정말 아름답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꼭 봐보셔야 되는데 포인트가 또 하나 있는 게 그 승성교 아래쪽으로 보면 네. 이 용의 머리가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아래쪽에요? 예. 오. 이게 사실 그 용의 머리가 뭐 있을 자리가 아닌데 네. 이게 좀 약간 좀 더 그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뭐 넣었다 아니면 어떤 의미를 넣었다 이렇게 말들이 많긴 한데요. 네네. 우리나라 보물로 지정되기도 한 곳이라서 여기는 꼭 보고 가시는 걸 추천해드리고 서남사에 올라가시면 그 굉장히 그 특별한 장소가 하나 있습니다. 네. 바로 그 해우소인데 네. 해우소가 화장실이잖아요. 네네. 근데 이 그 안에 들어가면 칙간이라고 불리는 해우소가 있거든요. 나무 목재로 이제 지은 그 해우소인데 네. 실제로 지금도 그 용변을 볼 수 있는 화장실이긴 한데요. 안전한가요? 안전합니다. 실제로 거기서 이제 네. 그 용변을 볼 수 있는 그런 해우소인데요. 이 그 뭐 조선 시대에 지어진 그런 목조 건물로 되어 있어서 여기도 한번 둘러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서남사에서 가장 유명한 게 서남매라고 하는 매화입니다. 봄에 3월 말 중순에서 3월 말경에 이제 그 서남매가 매화를 그 만개를 하는데요. 수령이 350년에서 650년에 이르는 그 매화나무가 23그루가 옹기종기 모여 있는데 이 매화가 정말 흐드러지게 폈을 때 가면 정말 그동안 느껴보지 못한 네. 그런 짜릿함을 좀 느껴보실 수 있어서 이 매화가 만개하는 시점에 좀 같이 맞춰서 찾아가시면 어떨까 합니다. 봄에 가면 되겠죠? 봄에 가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순천도 여수처럼 이렇게 바다가 좀 인접한 도시이잖아요. 네. 멋진 노을과 또 풍경을 볼 수 있는 와온 해변도 여행지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면 이 노을 어느 지점에 가서 봐야지 와온 해변에서 나 좀 구경 잘했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네, 사실 순천 같은 경우는 그 노을을 볼 수 있는 명소가 몇 군데 있습니다. 네. 앞에서 순천만 습지에서 그 용산 전망대도 그렇고 지금 소개해드릴 와온해변도 멋진 그 노을을 볼 수 있는 곳인데요. 와온해변이 와온해변이라고 이름 붙은 게 멀리서 봤을 때 이제 소가 누워 있는 모습 같다라고 해가지고 와온해변이라고 이름이 붙었는데 네네. 여기 같은 경우는 그 데크길이 조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데크길을 산책하면서 저기 그 바다 너머로 넘어가는 이 노을을 감상하기도 좋고 와온해변 주변으로 예쁜 카페들도 많이 있거든요. 네. 카페 와온이라고 하는 또 카페도 있는데 여기에는 통유리창으로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추울 때는 따뜻하게 노을을 감상할 수도 있고요. 옥상에 올라가서 노을을 감상할 수도 있고 해가지고 이런 곳에서 좀 이 노을을 감상하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이곳 같은 경우는 순천 시내에서 차량으로 한 30분 정도 이동해야 된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네, 이렇게 볼거리를 우리가 즐겼다면 이번에는 전라남도에 좀 인심이 넘치는 이런 맛집들도 한번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순천 여행에서는 어떤 먹거리들을 우리가 좀 맛볼 수 있을까요? 순천하고 그 먹거리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곳인데요. 네. 첫 번째로 이 우짱 국밥 골목을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 우짱에 있는 국밥 골목이 있는데 한 20집, 30집 정도가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는 국밥집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 제가 순천 여행을 하면서 약간 도장 깨기 같은 느낌으로 굉장히 한 10집 군데 정도를 먹어봤거든요. 와, 많이 가셨네요. 네. 근데 어디든 맛있어요. 어. 근데 이게 정말 재밌는 게 국밥도 맛있는데 우리가 보통 그 수육을 시키면 국물을 떠먹으라고 국물을 주시잖아요. 네. 근데 여기는 국밥을 시키면 수육을 주십니다.
바뀌었네요. 예, 그래서 국밥을 이제 주문하면 커다란 수육을 이렇게 꺼내주셔서 맛도 좋고 아주 즐길거리도 이 먹으면서 이제 그렇게 조금 여행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그 풍미통닭이라고 하는 그 통닭집이 있거든요. 네. 여기는 제가 다녀본 통닭집 중에서 가장 맛있는 집이 아닐까 합니다. 뭐가 다르죠? 통닭 위에 네. 마늘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요. 네. 느끼할 새가 없습니다. 바삭바삭한데 그 네. 마늘 향이 딱 잡아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뭔가 좀 바삭바삭하고 맛있나고 여쭤봤더니 압력밥솥으로 튀기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튀겨도 맛있는데. 예, 그래서 압력밥솥에. 네, 그래서 이게 바삭바삭하고 뭐 그런 것들도 참 맛있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앞에서 말씀드렸던 순천만 갯벌이 있어가지고 이 갯벌에서 서식하는 그런 것들을 좀 이제 드실 수가 있는데 순천에서 꼭 드셔야 하는 게 이제 짱뚱어가 있습니다. 아까 우리 만났죠? 앙숙. 네. 네. 그 짱뚱어 같은 경우는 약간 추어탕 같은 국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추어탕 같은 국물이지만 약간 조금 그 시원한 그런 국물 맛을 느낄 수 있고 이 짱뚱어탕을 잘하는 데가 이제 도원경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도 사실 처음 먹어보긴 했는데 정말 이게 그 시원한 국물에 그 짱뚱어탕을 드셔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순천에서 찹쌀떡으로 뭐 전국에서 이제 이름을 날리는 곳이 있는데요. 네. 그 화월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네. 여기는 그 정말로 이제 찹쌀떡 쫀득쫀득한 찹쌀떡을 이제 드실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까지 하면 조금 순천에서 만족할 만한 여행을 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네, 통닭 먹고 뜨끈하게 한 그릇 또 하고 거기 이제 마지막 디저트로 떡까지. 예, 찹쌀떡까지. 좋습니다. 자, 겨울과 봄이 맞닿은 2월, 이제 중순을 지나고 있는데요. 포근해진 날씨와 함께 오늘 소개해드린 여수와 순천, 여유로운 전라남도 여행 한번 떠나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황익수 여행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